인생의 반환점에 서서 나이를 먹어가는 일은 편안하고 좋은 일이다. 물론 거리를 활기차게 걷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날이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다. 게다가 노안으로 안경을 꼈다 벗었다 해야 한다거나 흰머리 때문에 이따금 염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예전보다 눈이 쉬 피로해지는 것 등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불편한 점들도 있다. 하지만 감정적인 기복이 젊은 날에 비할 바 없이 적어지는 것, 타인과 세상을 더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충동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워진 것들은 나이 들미 가져다준 선물이다. 게다가 자신이 더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지그시 바라볼 때가 행복을 느끼게 된다. 안녕하세요. 책 읽으며 건강해지는 건강민국입니다. 오늘은 명절 전에 읽었던 그 공병호 선생님의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에서 추천한 나는 탁월함에 미쳤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은 탁월함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책인 것 같은데요. 왠지 제 느낌은 스스로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설픈 믿음 때문에 그 탁월함이 건방짐이나 자만감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 제목의 책을 선택해 봤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요. 계속 서론을 읽어보면 다음은 누구나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아마도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식의 근거 없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인터뷰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어김없이 나에 대한 거의 기계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차갑고 합리적인 인물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일수록 직접 만나보면 내 소탈함과 구김살 없음에 대해 놀랄 뿐 아니라 이런 대화를 나누던 끝에는 내가 정말 편견이 심했군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놓았다. 또한 상당수의 분들은 공병호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큰 걱정 없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누구나 자신만의 역경 극복기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실상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나 스스로 알고 싶다는 욕심에서 출발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4세가 되던 1995년에 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지금까지 내 삶을 정리하고 매듭 짓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2009년 3월 무렵에는 한 기자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내 진짜 모습을 모르고 계신구나 생각하기도 했다. 사실 지금까지 90여 권에 관한 책들을 썼지만 그중 내 삶의 깊숙이 드러나는 책은 한 권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50대에 접어들었고 기대 수명을 90년 정도로 가정하면 지금이 인생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니 그간의 삶을 정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내 인생에도 나름대로 경랑의 시기가 많았다. 그 시기 동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인생의 항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다. 게다가 결정적인 몇 번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해냈던 과정을 머리에 떠올릴 때면 다른 길을 걷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선전해온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히토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늘 스스로에게 칭찬하라. 그리고 남에게 감사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나는 내가 걸어온 삶의 빛과 그림자, 아쉬움과 자랑스러움을 조명해보고 그것들로부터 스스로 교훈을 얻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정신없이 앞을 향해 내달릴 수도 있지만 가끔은 멈추어 서서 자신이 인생 항로를 제대로 잡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젊은 날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질풍노도처럼 뛰어온 아버지의 삶에서 무언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다. 저도 저의 북멘토인 책추남님께서 북튜브를 하는 이유가 세상과의 나눔도 있지만 북투녀에게 아빠의 육성으로 책을 남겨주기 위해서 진행을 해본다 라는 표현에 굉장히 강력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설퍼나마 이렇게 북튜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공병호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어느 사람의 것이든 도전이 있는 삶은 그 자체가 이야기책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후인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모험과 도전은 내 아버지의 삶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애석하게도 그것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저도 아버지가 스스로 남겨주지 못하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다소나마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간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유지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제 애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남겨주지 않겠다. 아빠는 정신과 마음속에 없으면 그건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을 살아있는 기간 동안 실천해 보려 합니다. 내가 인생의 기록에 가지는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 계셨고 그것은 지금까지 내내 안타까운 일로 남아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걸어온 한 50년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른 한 소망이 있다면 시골에 나서 자라 자신의 길을 당차게 개척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부단히 노력하는 삶의 역정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큰 위안과 격려를 얻은가 동시에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으면 한다. 모든 인간의 삶에는 그만한 진정한 스토리가 있지만 내 삶에는 그 어느 누구의 특별한 도움 없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온 한 청년의 구김살 없는 휴먼 스토리가 숨어 있다. 독자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한다. 2011년 3월 만 51세가 되는 초봄의 공병호.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네요. 저랑 비슷한 나이에 공병호 선생은 이러한 책을 적을 수 있는데요. 제가 너무 한심하다 생각하면 너무 자책인가요? 하여튼 책 끝까지 읽어보고 저 역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필로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에필로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필로그가 있네요. 에필로그 제목이 재밌습니다. 나에게 권하는 7가지, 나에게 검하는 7가지. 지난 50여 년간의 삶을 정리하다 보면 내 삶의 중심에서 충동이란 단어를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들었다. 한 인간이 가진 충동이란 기질이 자칫 파괴적인 면으로 흘러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다스려 건설적인 면을 향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감사한다. 삶의 고비마다 순간 끓어오르는 격정에 압도되지 않고 용케도 자신을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한 점에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나이 드는 것의 좋은 중 하나는 충동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저는 아직도 이게 힘든데요. 충동. 저는 술도 좋아하고 잠도 좋아하고 아직 동기한 것도 모르고 물론 아직 완전한가 한참 거리가 멀지만 말이다. 지난날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내가 충동적인 기질을 가졌지만 임상심리학자 스콧 딩먼이 말한 실용적 충동성이 강했다는 것이다. 실용적 충동성이 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는데 앞으로도 이 특징들을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려 한다. 1. 올바른 지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 2. 올바른 지향을 향한 도전 과정에서도 자신의 판단력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3. 교만하지 않고 판단력이 올바른지 끊임없이 재점검하는 것. 4. 현재 가고 있는 길이 답이 아닐 수 있으며 어딘가에 올바른 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 5. 틀렸음을 알아차린 이후에도 무작정 충동을 쫓지 않고 궤도를 즉시 수정하는 것. 인명은 제천이란 말이 있지만 날로 증가하는 평균 수명으로 미뤄보면 최소한 30여 년 그리고 잘하면 50여 년 정도의 삶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느 누가 사람의 앞니를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삶의 시간을 채워나갈 적정이다. 60대와 그 후의 시간은 잠시 미뤄놨는다고 하더라도 50대의 새로운 10년을 맞으면서 나 자신에게 권하고 싶은 7가지와 피해야 할 7가지가 있다. 이 7권과 7검을 정리하면서 이거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직업인으로서 계속해서 갈고 닦는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간다. 아내, 아이들, 친구, 동료들 다 마찬가지다. 스스로에게 자존감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꼭 필요한 사람을 남는 것이다. 직업인으로서 세상이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실력을 꾸준히 갈고 닦아 나가는 일이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2. 은퇴 이후를 착실히 준비한다. 저는 의사라서 따로 은퇴가 있진 않는데 저한테도 어떤 은퇴가 있을 건지 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날로 길어지는 수명을 생각하면 지금의 50대는 전통적인 의미의 은퇴를 재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주변에서 앞서간 사람들의 사례도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참조해서 현역에 있는 동안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서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사용에 익숙해지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3.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한다. 저는 이 표현을 우선은 의사로서의 인격적 성장, 우선은 아빠로서의 인격적 성장, 우선은 선배로서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나이가 자동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다가오는 표현이네요. 나이가 자동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자동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소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은행을 가다듬어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에게 늘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격적 성장의 또 다른 한 면은 유한한 삶과 죽음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생전의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나이가 자동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4. 건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4. 건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4. 건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때문에 시간 배분의 최우선을 건강 투자에 둔다. 꾸준한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지나친 자신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 사전 예방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심조심 운전하는 기분으로 생활한다. 몸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다. 5. 생활인으로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 일과 성취에 대한 욕심이 앞서기도 하겠지만 균형이란 단어를 자신에게 주지시킨다. 저는 이 균형을 삼각형으로 늘 생각하는데요. 1. 휴식, 사회생활, 가족, 현재, 미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해 나감으로써 젊은 날처럼 지나치게 특정 부분에 시간과 에너지가 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장기적인 불균형이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한다. 6. 삶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한다. 잘 쉬는 것과 잘 노는 것이 일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일의 강도를 낮추기도 하면서 생활에 변화를 주고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부담을 들어준다. 과거의 생활의 무게추가 미래를 향한 투자에 치우쳤다면 이제부터는 투자와 행복 사이에서 중심을 잡을 때다. 7. 유연해지도록 한다. 몸과 마음이 모두 유연해지도록 한다. 나이가 들어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육체의 동맥경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을 낳을 수 있음에 주의한다. 자식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곧바로 젊은 세대와 잘 지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노력하다 보면 배워야 할 일과 즐거운 일들이 참으로 많아질 것이다. 7가지 그 많은 것도 소개하는데요. 1.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다.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의 시대가 저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이 내리는 의사결정이 지나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하고 50대는 과욕을 거두어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누구든 이 시기엔 자신이 뭘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피해야 한다. 2. 타인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2. 타인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2. 타인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는다. 가능하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좋다. 물론 예외에 있을 수 있다. 특히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막연하게 타인의 길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실수하지 않는다. 3. 실수하지 않는다. 3. 실수하지 않는다. 젊은 날의 실수는 젊음이나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이나 행동의 실수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올렸던 성취를 갉아먹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또한 과욕이나 과신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재정적 타격을 입는 일도 주의해야 한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나 타인의 불순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벌어지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 4. 나이를 권세로 삼지 않는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옛날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중늙은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한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며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을 따라야 돼 라는 어투나 뉘앙스는 풍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툴툴거리지 않는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누구든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와 군소리가 늘어난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꼭 필요한 말은 상대방의 앞에서 하고 뒤에서 툴툴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식이든 아내든 부하 직원이든 잔소리와 군소리 때문에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6. 노하지 않는다.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갈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도 확연해지기 때문에 누구든 습습함을 자주 느낀다.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회일 때도 있다. 이때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토라질 수도 있다. 나이가 든 인간의 성숙함은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음에 비례한다. 세상이나 인간의 불완전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매사를 관대하게 보면 된다. 7. 간섭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높아심이 드는 경우라도 일단 믿고 맡겨보라. 자신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대상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나서서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물론 상대방이 요청할 때조차도 대안을 제시하되 선택은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구절절 다가오는데요. 또 하나의 숙제는 얼마나 이거를 제 걸로 만들어 가느냐겠죠. 책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